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방금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지금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미국 부통령 제이디 웬스는 이번 협상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중동에서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전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재개된 위기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들은 고위 군 관계자들이 아무런 언급 없이 전날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는 회의가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외에도 이 전쟁의 군사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담당하는 모든 관료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불과 하루 전인 2월 28일에도 백악관에서 똑같은 구성원들이 참석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의 직후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연장했는데 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는 유조선 납포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일은 4월 21일 휴전 기간이 끝난다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란이 이 체제를 매우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이란인들이 매우 거칠게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트럼프가 주장한 테헤란이 동의했다는 양보에 대해 모든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의 양보가 없다면 전투 행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스폰서십으로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화면의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동에서의 전쟁이 2주간의 휴전 이후 다시 격렬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심지어 발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는 훨씬 더 중요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이란이 휴전 체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테헤란과의 평화협정이 결국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게든 험하게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용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으며 내일 저녁에 그곳에 도착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매우 거칠게 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는 이것이 일종의 마지막 거래 기회라고 했지만 본인도 그 거래에 별로 신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처음에 제시한 조건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결국 힘으로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슬라마바드에는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이란 관련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비밀 경호국이 24일까지 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그곳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미국이 이란 항구를 봉쇄한 것을 불법적이고 범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란 역시 어떤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날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댄 케인 장군이 백악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론에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이 방문을 숨기려고 했지만 기자들이 결국 그를 발견했습니다. 댄 케인이 백악관에 몰래 온 뒤 비공개 제재회의 참석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상원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알고 보니 토요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재점화된 위기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식통들은 이란과의 상황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휴전 협정의 유효 기간이 불과 3일 후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협상가들의 새로운 회의 최종 날짜는 며칠씩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단이 이슬람마바드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트럼프가 언급한 거래에 동의할 준비가 안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은 엄격한 군사 계약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상업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슬람 공화국 하탐 아람비아 중앙사령부의 공식 대변인 에브라임 스파가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수많은 의무 위반을 저질렀으며 이른바 봉쇄라는 명목으로 해적 행위와 해상 강도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이전 상태로 복원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중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봉쇄를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란 측의 발표에 대응하여 미국은 앞으로 며칠 내에 미군이 국제 해역에서 이란과 관련된 유조선과 상선을 납포하고 승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입니다. 테헤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이란 정권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양보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인 이스마일 바가이, 오늘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그 인물은 이란이 자국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는 문제를 결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이런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농축 우라늄은 우리에게 이란의 땅만큼이나 신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도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우 시설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백악관 수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수장은 굴착기로 잔해 속에서 그 물질을 꺼내 미국으로 모두 반출할 것이며 테헤란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우 시설의 농축 우라늄에 대한 이란의 준비와 동의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 전과 같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성명은 이란이 해협 해설 재개에 동의했으며 이 수로에서 선박과 시설에 대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전쟁 종식 합의가 1, 2일 내에 체결될 것이라고 밝힌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나탄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전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명에 따르면 그는 다음 이라크와의 협상 라운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동의했고 게스트로는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 국방장관, 재무장관 스컷 베센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의에는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도 참석했습니다. 특별한 애국자는 이렇게 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농축시설에 대해 주장했으며 그 중에는 장군 댄 케인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이 이 회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떠나는 장면을 우연히 못 봤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탄지와 포르도 그리고 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분명히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이 회의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작 전날에 대해 주장했던 발언을 반박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요일에 기자들 앞에서 나탄즈 시설에서 농축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약간 장난을 쳤고 그들이 다시 해협을 봉쇄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란이 우리를 협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란인들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토요일 저녁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이 미국인들에게 농축된 것을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음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는 새로운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탄즈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지만 그 협상에 대한 큰 기대는 분명히 이미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트럼프 측도 약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4월 17일 기준으로 유조선에 실린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스파한에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백악관 회의 직후 미국 재무부가 이 사실을 긴급히 알렸다는 것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소는 워싱턴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석유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동의한 트럼프의 입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슨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제재 해제를 5월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큰 이익이니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나탄즈와 포르도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페이트리온 같은 플랫폼을 통한 후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나탄즈, 포르도 모두 안녕히 계세요.